이제 시작이구나. 자, 함수 f는 x가 정의역이고 공역이 y고요. 함수 g는 y가 정의역이고 z가 공역이고요. 지금 여기 y하고 여기 y는 지금 같은 집합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러면은 함수 f만 그리면 함수 f만 그리면 집합 x에서 집합 y로 x가 화살을 쏘고 y가 화살을 맞는 그런 함수예요. 함수 f.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썼냐면은 y가 화살을 맞고 x가 화살을 쏜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이해했지? 이게 함수 f야. 그에 비해서 함수 g는 집합 y에 있는 원소 y가 집합 z에 있는 원소 z에 화살을 쏘고 맞힌다. 이게 함수 g야. 그러면 이게 화살을 쏘고 이게 화살을 맞았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하면 z가 화살을 맞았다, y가 화살을 쏘았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지. y가 화살을 쏘고 그 다음에 z가 화살을 맞았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런데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포개는 거예요. 포개게 되면은 이거하고 이건 어떻게 돼? 같은 거니까 포개지겠지? 그거를 이걸 지워버리면 요렇게 생긴 걸로 바뀐다. 그지? 이해되나? 좀 전에 있던 집합 y가 하나로 그냥 합쳐졌다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출발 지점은 x인데 중간 지점이 y고 마지막에 도달 지점이 z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원래 함수 f가 따로 있고 함수 g가 따로 있는데 두 개를 하나로 합쳐 놓은 거야. 이게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인데 출발 지점이 x고 도달 지점이 z라는 게 일단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y가 여기 있는 y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y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이걸 갖다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갖다 놓고 다시 쓰면 괄호 안에 여기 y 자리에 fx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갖다 놓고 이제 의미를 해석하면은 x가 화살을 쏘고 마지막에 z가 화살을 맞았다라는 새로운 함수가 되는 거야. 두 개 이상의 함수를 합성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든 거야.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거를 이제 기호를 쓸 때 읽는 법이랑 이런 게 이제 조금 주의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은 G 하고 동그라미 쓰고 F 이렇게 쓰거든. 이거를 G 동그라미 F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G 연산 F G 연산 F 이렇게 읽으면 돼요. G 연산 F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읽는 순서가 좀 달라.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읽고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으면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읽습니다. 이게 순서가 다르다, 그지? 이렇게 읽는다.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는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틀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점이 시험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그러진 않아요. 우선은 주의사항 그거다. F와 G의 합성함수라고 읽는다. 쓰기는 G 먼저 쓰고 뒤에 F를 쓴다. 그리고 이 기호와 이 기호는 같은 것이다. 그까지 일단 입력. F와 G의 합성함수인데 쓰기는 G 그 다음에 연산 F 이 순으로 쓴다. G 연산 F를 이렇게도 쓴다. 그까지. 자, 이제 조금 더 갑니다. G 연산 F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기호들이 있어. 이건 이거랑 같고 이거는 이거랑 같고 이거는 이거랑 같고 뭐 이런 게 있어. 뒤에 여기에 X가 있어도 같은 거고 없어도 같은 거야. 알겠지? 거기까지. 우선 그러면 X랑 붙여봤다 치자. 그 다음에 요거랑 같은 게 뭐냐? G 연산
F 양쪽의 가로맥이고 X 요것도 같은 의미야. 이게 같은 뜻이야. 결합 법칙이 성립하거든. 그래서 양쪽의 가로맥인 거랑 같아. 그 다음에 G 연산 fx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산기호를 지우고 여기다가 가로 매기는 것도 같은 거야. 이건 좀 전에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로 계산을 한다는 거야. 계산은 이걸로 한다고. 계산을 계산용으로 이걸 쓴다 이거. 계산용으로는 이걸 쓴다. 그래서 내 눈에 이게 보이면 이걸로 계산하고 내 눈에 이게 보이면 이걸로 계산한다는 거야. 내 눈에 이게 보이면. 네. 자, 요까지가 입력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숫자 예제가 있죠. 함수 f는 원래 1, 2, 3 정의역을 갖고 4, 5, 6 이렇게 가는 별도의 함수였어. 뭐 화살표가 요렇게 돼 있었나 봐. 그 다음에 함수 g는 4, 5, 6이 원래 정의역이었고 그 다음에 7, 8, 9가 이게 원래 공역이었나 봐. 함수 g는. 근데 이렇게 화살, 이렇게 화살이 있었나 봐. 근데 여기 공역하고 여기 정의역이 같지? 이거를 움직여갖고 결합시켜가지고 뭘로 만들었냐 하면은 중복시켰다 이렇게. 그렇게 했더니 얘 4가 화살이 1로 가고 5가 1로 가고 6이 1로 가고 이해돼요? 이렇게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한다고? 이걸 G 연산 F 이렇게 읽는다.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F와 G의 합성함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성함수. 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제 질문이 이래 나와. 여기 있는 3에서 출발을 해서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 그럼 어디에 도달을 해? 8에 도달하지. 이걸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한다고. (3에서) 출발을 해서 맨 마지막에 8에 도달했다. 자, 그러면 이걸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 지점이 누구냐면 얘가 중간 지점이야. F3이 얼마야 저기서? 4지. F3이 여기서 이쪽으로 갔는데 누구를 맞췄냐? 4를 맞췄잖아. 그러니까 얘가 4야 얘가. 그럼 얘를 지우고 4라고 한번 써보자. 그럼 함수 G에서 4가 화살을 쏘고 8이 화살을 맞았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이런 과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요걸 가지고. 요걸 요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은 이제 추가 질문은 이런 것이겠죠, 당연히. G, F, E 이렇게. 준영아, 한번 대답해보자. F2가 얼마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는 6이라고 해주면 돼요. 자, G6은 얼마예요? 한 번 더 대답해볼까? 그렇지.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자, 방금 우리가 한 게 뭐냐? 합성함수에서 함수값을 구하는 걸 해본 거야. 합성함수에서 함수값을 구하는 걸 해본 거야. 이제 합성함수 식을 구하라고 할 수 있어. 식만 구해보면 된다. 자, fx는 함수식이 x제곱 더하기 1이고 gx는 함수식이 2x야. 그러면은 g 연산 fx 얘를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f 연산 gx를 계산하라.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니까 두 눈 번쩍 뜨고 보세요. 이거는 어저께 한 거에 비하면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비하면 완전 세 발의 피거든. 자, 여기에 원래 뭐 있었어? x 있었지? 여기 원래 x 있었던 자리에 대신 얘가 들어가는 거지. 여기 x 있었던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잖아. 그럼 여기 x 자리에다가 fx 넣고 여기 x 자리에다 fx 넣으면 돼.
이해됐어요? 이게 다야. 그런데 마무리는 해줘야 돼. 2 곱하기 fx잖아. fx가 식이 있단 말이야. 식이 없으면 여기서 끝내서도 좋아. 근데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함수 식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렇게 딱 써놓으면 이건 답을 인정을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1을 넣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주셔야만 한다는 거지. 알겠지? 조금 귀찮아. 조금 더 계산을 시키는 것 뿐이야.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뭐냐면 여기 원래 누가 있었던 자리를지 생각을 하는 거야. 원래 x가 있었던 자리야. 근데 그 자리에 떡하니 얘가 대신 들어갔어. 그럼 원래 x가 어디 있었는지 확인을 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두 군데 있었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는지만 확인하면 돼. 자, 이렇게 돼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gx가 들어갑니다. 그죠? 아이고, 이런 실수를 옷에 분필을 붙이다니. 이거 완전 굴욕인데 오늘 두 마리가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자, 이거는 gx라는 식 전체에다가 괄호 매겨가지고 제곱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gx가 2x니까 놓고 제곱하고 1을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해놓고 보니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니까 f하고 g의 위치를 바꿔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합성함수에서는 뭐가 안 통한다? 그래. 교환이 안 통한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에 비해서 결합은 통한다는데 결합이 통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여러분이 좀 귀찮을 텐데 해도 되나? 귀찮을 텐데. 여기에 hx를 하나 더 등장시켜야 되잖아. 매우 귀찮다고. 마이너스 부수 넣을까 말까? 안 넣는 게 낫겠지? x 더하기 3 이렇게. 자, 맨 처음에 요거 계산합니다. 이거 좀 지난한 과정이에요. 이거 그냥 외워서 써도 괜찮은 건데, 여러분 그냥 한 번은 보시라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g 연산 f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h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야. 뭐라고요? g 연산 f를 먼저 계산을 하고 괄호돼 있잖아. 그거를 h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라고. 이해됐지? 그러면 g 연산 f는 아까 한 적이 있거든. g 연산 f가 아까 뭐였더라? 이게 뭐였더라? 2x 제곱. 와, 이걸 암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마음속으로 계산을 한 거야? 아무튼 저런 게 있었어, 그지? 요거 그대로 씁니다. 자, 그놈을 그대로 2x 제곱 더하기 2를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상상을 하세요. 원래 이 자리에 누가 있었니? 원래 x가 있었어. x가 여기하고 여기하고 두 군데 있어. 그러니까 두 군데를 발견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근데 저 네모는 사실 괄호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지? 사실 괄호의 의미를 갖는 것이잖아.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분배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돼. 이렇게 되겠지? 따라왔죠? nen. 이것이 h 연산 괄호, g 연산 f 괄호. 이거의 결과야.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한 녀석을 계산했어요. 좌변. 이제 우변 계산할 차례인데 이건 h하고 g를 연산을 먼저 끝내놓고 그 안에다가 f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야. 자, 다시 여기 괄호 매겨져 있는 거는 h하고 g를 먼저 연산을 끝내놓고 그 식에다가 f를 집어넣으라는 뜻이라고.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H 연산 G를 계산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자. GX 여기 있네. EX.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 X 자리에 GX 집어넣는 거지. 그럼 뭐게?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지. 그럼 뭐게? 마이너스 붙겠지, 그지? EX가 달라붙겠지, 그지? 뒤에 3이 붙겠지, 그지?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F를 집어넣으라고 한다 그랬잖아. 계산 순서만 잘 지키면 돼. 그래서 H 연산 G 연산 F는 마이너스 2하고 여기 X에다가 FX를 집어넣는 거니까 요래 되겠죠. 따라왔나? 네. X 자리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거라고 했잖아. X 자리에다 F를 집어넣는 거다. 여기 X 자리하고 여기 X 자리에다가 F를 집어넣는 거라고. 네. 따라왔나? 네. 자 이제 fx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3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 계산이 암산되면 굉장히 좋고요. 암산이 안 된다면 손계산 빠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결과가 같다는 거야. 그냥 쓰면 돼. 이거 증명하라는 문제가 소수병으로 잘 안 나와. 잘 안 나와. 자, 고래에서 결합법칙까지 설명했고요. 여기 i는 뭐냐면 항등함수야. i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x값하고 y값이 같은 함수라고 했지? 그래서 ix는 x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은 더 단순해. 원래 이게 교환이 안 되는 건데 만약 두 함수 중에 하나가 항등함수면 두 함수 중에 하나가 항등함수면 이건 그냥 교환도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항등함수는 의미 없이 그냥 사라지고 F만 남더라. 이게 행렬에서도 있었어. 어떤 행렬 A가 있고 단위 행렬 E가 있어. 원래 행렬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원래 행렬에서 교환 법칙이 안 됐었어. 곱셈이 교환이 안 됐었다고. 그런데 만약 두 행렬 중에 하나가 단위 행렬 E야. 그러면은 이 둘이 교환을 해도 성립하고 E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A가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 이게 합성함수에서 똑같이 통합니다. 똑같이. 둘이 합성하면 원래 교환이 안 되는데 한 개가 항등함수면은 교환도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아무 의미 없어진다 이런 얘기야. 이것도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세세한 부분은 조금만 읽어주면 되고, 합성함수에서 내가 문제 몇 개 풀어줄 테니까 책을 보십시오. 어디 있는 걸 풀어드릴까 하면은 여기 9번을 보세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x가 0 이상일 때는 이거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f 연산 f1 이거 계산을 해라. 요렇게 계산하면 되죠. F1을 계산을 할 적에 여기 1을 넣는 건 알겠는데 위에 넣어야 돼? 밑에 넣어야 돼? 그걸 선택을 하라는 거야. 위에 넣어야 돼? 밑에 넣어야 돼? 위에 넣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 넣었을 때 말이 맞는데 여기 넣었을 때 말이 안 맞거든. 그러니까 1을 여기 넣어야 말이 맞으니까 여기에 1을 넣어야지. 따라서 여기 F1이 얼마냐 물으면 F1은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리해요. 중간 다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럼 다리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을 넣을 텐데 위에 넣어야 돼 밑에 넣어야 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말이 안 맞아. 밑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밑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돼요. 이 최종적인 답이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하나 했고요. 같은 방식으로 그 밑에 거 다 하면 되고, 어디로 가냐면 21번 하자. H 연산 GX가 fx랑 같다를 만족합니다. hx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 21번에 보면 fx는 4x-3이고 gx는 x 더하기 2입니다. 이래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원래 x가 있던 자리다, 그지? 근데 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넣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잘못 봤는데 여기 넣는 게 아니구나. 실패. 여기 아니고 다시 여기가 네모가 아니구나. 다시 실패. 원래 hx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gx를 넣으라는 거지, 그지? 근데 문제는 내가 hx를 모른다라는 거야. 모르니까 넣는다는 식의 표현이 불가능하네. 그죠? 이 일을 어떡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h하고 여기 이 자리에 gx인데 gx를 식으로 갖다 놓는 거야. 이렇게. 여기 좀 특이해. 좀 특이하다. 처음 본다. 여러분 이런 연산은. 그 다음에 는 하고 오른쪽에 fx는 같다 했으니까 4x 빼기 3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되겠지?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hx인데 여기 있는 게 t라고 치환을 하는 거야. x 빼기 2는 t. x 빼기 2는 t. 그러면 자동으로 x는 2 더하기 t가 돼요. 이 네모는 t로 고치고 여기 있는 x는 2 더하기 t로 고치고 자, 고치는 순서를 봐라. 여기 네모는 t로 고치고 여기 있는 x는 2 더하기 t로 고치고 그리하면 ht는 4 곱하기 2 더하기 t 빼기 3 이래 되지 않겠니?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ht는 4t 더하기 5로 쓸 수 있겠지? 이제 답을 쓸 적에는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ht가 아니었어. hx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t를 x로만 고쳐주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t를 x로만 고쳐주면 답이라고. 요 비슷한 게 뭐 할 때 있었냐면은 원이나 직선에서 자취방정식 할 때 있었어. 자취방정식 할 때. 맨 마지막에 답 처리할 때 그거를 x로만 바꾸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지금은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중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곧 다시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풀이하는 게 21번입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참고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씩 풀 수 있게 시간 몇 분 정도 줍니다. 잠시만요. 알았어.